많은 화장품을 지나치게 발라주게 될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 인해서 피부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스킨이 있고 토너가 있고 로션이 있고 수분크림이 있으면 한 가지만 쓰면 되거든요. 물만 얼굴에 묻혀졌을 때 증발하게 되면 되게 쩍쩍쩍 갈라지고 좀 따가워지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.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, 염증은 곧 피부를 빠르게 망가뜨리게 되거든요. 대표적으로 주름을 조금 더 빠르게 깊고 늘어뜨릴 수가 있고, 얼굴 탄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, 내가 손자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요. 근데 옆에 다른 애기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다주는 거예요. 슥 보고 할머니는 여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? 저기 누구 할머니는 안 그런데?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긴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딱 하나. 안녕하십니까,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. 저는 하원장 강동현이라고 합니다. 피부는 확실히 타고나는 게 큽니다. 그렇다고 마냥 포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안 예쁜 것도 타고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외모 관리를 하게 되어서 관리하게 되면 그래도 멀끔하게 보이고 남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, 피부도 물론 타고나지만 내가 좀 덜 타고나서 남들보다 노화가 좀 더 빨리 오거나 주름이나 처짐 탄력이 좀 빨리 나타난다고 한들, 본인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실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죠. 내가 깨끗해 보인다 한들 실제로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위생적으로 염증이라던가 감염이 일어나서 피부 노화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, 적절하게 보습을 해주지 않는다, 적절하게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는다 등의 행위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될 경우,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떠나서 우리 건강 기능상 피부 또한 하나의 중요한 보호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게 될 경우에는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세안을 하는 부분, 이 부분만 딱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세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얼굴이 더 건조해져서 쩍쩍쩍 각질이 올라오고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지고 피부염이 올라와서 기미, 잡티 같은 게 더 잘 낄 수 있고, 남들이 봤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부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은 딱 봤었을 때 이만하면 괜찮지, 그런 거 왜 해? 하실 수가 있는데, 지금쯤 본인의 자녀분들이 결혼 정년기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예쁜 손자 손녀가 5살 6살 더 먹어가지고 유치원을 갑니다. 내가 손자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요. 근데 옆에 다른 애기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는 거죠. 근데 애기들도 신기하게 다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. 슥 보고 할머니는 여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? 저기 누구 할머니는 안 그런데? 이렇게 들었을 때 완전 마상으로 와닿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피부과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근데 그때가 돼서 하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시골 보건소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. 아무래도 병원이 없는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. 제일 젊은 분이 40대, 50대, 대부분은 한 60대, 70대 어르신들이 오셨었거든요. 보통 고혈압, 당뇨약을 이제 타락하시는데 피부 쪽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처방받기를 원하셨던 게 가려움약이었어요. 가려움약. 아, 너무 가렵다. 얼굴도 가렵고 팔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다. 맨날 긁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, 처음에는 저도 갓 발령한 의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어르신, 안 가려운 약 좀 드릴게요 하고 히스타민제, 스테로이드 같은 걸 처방하고 그랬었는데,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보는 거죠. 각질이 얼굴에 다 일어나 있고 허연 분들이 다 올라와 있고 보습을 이제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장은 이제 가려운 증상만 있을 뿐만 아니라, 가려움이라는 것은 즉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이고,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, 염증은 곧 피부를 빠르게 망가뜨리게 되거든요. 대표적으로 주름을 조금 더 빠르게 깊고 늘어뜨릴 수가 있고, 얼굴 탄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, 푸석푸석하게 해줄 수도 있고, 피부 염증 자체로 인한 신체 컨디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. 어쨌거나 단순히 미적인 게 아니라 밖에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기관이거든요.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? 안으로 이제 다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도 꼭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보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
보습을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용어로 말씀드리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행위인데, 사람들은 타고난 건 다 다르거든요. 내 얼굴이 기름기가 득실득실한 지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, 기름기가 없어서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건성일 수도 있는 건데, 기름과 수분이 피부에 머금고 있는 정도를 잘 밸런스를 맞춰주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늙지 않고 건강하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습이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안 후에 내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다.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도 분명 있을 텐데,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. 오늘부터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딱 하나, 이 보습 크림만큼은 세안 후에 꼭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조금 더 자세할 수 있겠지만, 저는 그냥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. 피부가 건성인가 지성인가,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,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예민한가 아니면 무던한가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 기준으로 건성인가 지성인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.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번들번들하고 마치 어렸을 때 또 남들한테 산유국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들, 아니면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좀 있는 분들은 본인이 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렸던 유수분 밸런스 차원에서 유분기를 좀 깔아앉혀주면 오히려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유분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건성인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죠. 기름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분을 잡아놓고 있는 유분이 부족해서 얼굴에 있는 수분이 빨리빨리 남들보다 날아가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분에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고, 또 나이가 어린 경우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치 백옥 도자기 같은 깔끔한 그런 모공 없는 흠집 없는 피부가 20대에서 20대 후반까지 있다가 30대부터 건성이 좀 심해지면서 약간 홀쭉하면서 좀 쭈글쭈글해지는 분들의 얼굴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건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밸런스가 좋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와, 너 피부에 잡티도 없고 모공도 없고 흉터도 없고 너무 좋다, 연예인 피부냐?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관리를 자칫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 노화가 좀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성보다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어쨌거나 이런 경우도 기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에 있어서 이 유수분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했던 세안법도 하고 보습도 하고 선크림도 잘 하고 있으면 8할은 완성된 것인데,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,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영양제까지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냥 종합 비타민제 하나만 매일매일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타민제 안에서도 A, B, C, D, E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비타민 자체가 하나하나 기능이 피부와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.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피부의 항노화, 항산화, 피부의 재생, 그리고 염증을 막아주는 것들, 또 장 건강 자체를 촉진해서 또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것, 여러 가지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 하나는 매일매일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가 노화되는 걸 지켜주면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건 맞지만, 노화가 오긴 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안 바르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옆에 바르지 않는 사람과 발랐을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선크림도 사실 제대로 바르는 것만으로 박수를 쳐드릴 일이지만 더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제대로 발랐을 때랑 잘 모르고 발랐을 때의 효과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제대로 방법을 이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올리브영 같은 것들이 많죠. 갔었을 때 선크림 코너에 가시면은 딱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. SPF와 PA라는 수치가 있습니다. 뭐 약자 같은 거 아실 필요 없어요. SPF는 숫자가 크면 좋고, PA는 플러스가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크다면 강력해지면서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야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은 딱히 그런 게 없고, 요새 나오는 제품들도 얼굴이 허해지는 백탁 현상도 잘 없기 때문에 수치는 우선 높은 것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. 내 피부가 조금 예민해, 다른 선크림 발라봤는데 트러블이 올라왔어, 이럴 경우에는 얼굴에 자극을 좀 덜 가하게 되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발리고 잘 식힐 수 있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성도 되게 다양하긴 하거든요. 야외 활동을 할 때 잘 안 씻겨나가야 된다 할 경우에는 그런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있고, 훨씬 더 꾸덕꾸덕하고 얼굴에 발리고 나서는 잘 안 닦이는데, 바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걸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노화를 방지하려고 바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로션처럼 젤 같은 묽은 타입이 많거든요. 그런 걸로 좀 편하게 발라주시는 게 확실히 시작할 때 거부감은 좀 덜하고 편하게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발랐을 때 이 친구들이 한 번 바르면 씻어서 없앨 때까지 하루 종일 지속되냐? 그거는 아쉽게도 아니에요.
요거를 발랐을 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성분들 자체가 자외선을 만나면서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. 그래서 바르고 나서 4-5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점점점 이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선크림을 계속 덧발라주는 게 좋긴 해요. 그래서 선크림을 가능하면은 덧발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. 왜냐,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막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인데 선크림 또 꺼내가지고 탁탁탁탁 하고 있으면은 주변 눈치도 보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침에 밖에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꼭 발라주시고 점심쯤 되어서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한번 다시 발라주시면은 그래도 뭐 해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7시, 8시에 지니까 그래도 많은 부분 자외선을 차단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. 저는 그래서 아침에 한번, 점심에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르는 양이 되게 중요한데요. 선크림 바르자 하면은 이 정도 쫙 짜갖고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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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 하고 다 발랐네 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러면은 효과 1도 없습니다. 넉넉하게 좀 발라주셔야 되는데요. 한 요 정도는 짜는 것 같습니다. 요 정도 짜가지고 하나씩 덩이로 좀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것도 실제로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발라줘야 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부족할 수는 있어요. 얼굴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우리가 또 얼굴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 순위로 또 중요한 부분이 목, 손등 부분이 되겠죠. 어쨌거나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노출되는 부분은 자외선 차단이 다 되면 좋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등까지는 평소에 잘 바르진 않지만 목까지는 그래도 좀 꾸준히 발라주는 편이고 아까 짰던 양은 이제 얼굴에 적용되는 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목 부분도 얼굴과 좀 비슷한 양으로 짜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성보다는 건성인 분들이 확실히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옵니다. 지성인 분들의 문제점은 보통 뭐예요?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올라오고 빨간 트러블이 나고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사실상 노화는 빨리 안 옵니다. 근데 이제 건성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지켜주고 있는 기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 환경 요소에 더 노출이 자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수분이 날아감으로써 피부 장벽이 갈라짐으로써 미세한 염증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나고 잔주름, 자글자글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보통 건성인, 이제 젊은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성인 남성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. 아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도 분명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. 진짜 20대까지는 애가 피부도 곱고 예뻤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까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좀 떨어져 보이네?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자외선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얼굴에 검버섯이나 기미, 잡티, 흑자 같은 것들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타고난 얼굴 근육의 비대칭이나 활성 긴장도, 움직임 등에 의해 가지고 안면의 비대칭 아니면 주름이 좀 빨리 나타나는 그런 노화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피부에 안 좋은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정말 바쁘다거나 몸과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죠. 그래서 적어도 7, 8시간은 매일매일 자주면서 잠자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야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고 피부 또한 짱짱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마치 피라미드로 따지자면 피부 건강의 가장 하단부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내가 하루에 4-5시간밖에 안 자는데 막 피부가 나빠져서 얼굴에 제품을 치덕치덕 바르고 피부과를 방문해서 몇백만 원짜리 리프팅이나 주사를 맞는다 한들 이빠 진도의 물붓기가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뜨거운 물 샤워입니다. 뜨거운 물 샤워 또한 정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. 아침에 딱 일어나거나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씻으러 들어가면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샤워기부터 냅다 틉니다. 근데 이제 겨울철이니까 춥죠? 그래서 그 온도를 하수로 팍 돌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싹 끼얹으면 따뜻하다 하면서 위에서부터 이제 뜨거운 물이 쫙 내려오고 따뜻하고 좋은데 얼굴에 다 처맞고 있죠. 얼굴에 탁 맞으면은 뜨거운 물 자체가 수분을 정말 빠르게 뺏어 나가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 샤워를 할 때는 몸에도 사실 좋지 않아요. 어디를 뿌리든 간에 수분을 다 가져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는 적절한 미온수 정도,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샤워를 해주는 게 피부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과한 세정입니다. 이것도 정말 여성분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요. 내가 얼굴에 노폐물이 있을 거야. 모공이 막혀 있어. 블랙헤드가 있어. 기름이 너무 많아.
화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워져 하면서 1중 세안, 2중 세안, 3중 세안 더 가할 경우에는 막 청소기까지 써서 모공을 뽀득뽀득 닦는 경우가 있거든요. 깨끗하게 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 과유불급입니다. 이 선을 초과하고 나서부터는 피부 장벽에 우리가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. 1중 세안을 할 때도 제품 자체가 지방을 녹여내고 피부에 마찰이 생기고 2중 세안을 할 때도 지방을 녹여내고 유분을 녹여내고 피부에 마찰이 생기고 점점 그러다 보면은 피부 장벽, 우리의 소중한 성벽이 닳아 없어지게 돼요. 이게 하루, 아침, 저녁, 이틀, 일주일, 한 달 계속 반복되면은 완성적인 트러블에 시달리게 됩니다. 그런 분들 꼭 있을 거예요. 뭔가 항상 건조하고 각질이 올라오고 화장도 뜨고 붉고 잔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세정이 너무 과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한 세정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낫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관심을 갖고 이래저래 하나 둘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. 근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, 여러분. 많은 화장품을 지나치게 발라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임계치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인해서 피부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참 어렵죠. 어쨌거나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하나, 예를 들어서 스킨이 있고 토너가 있고 로션이 있고 뭐 수분크림이 있으면은 어쨌거나 보습이라는 관점에 봤었을 때는 한 가지만 쓰면 되거든요. 그것만 해도 보습기능이 충분합니다. 스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분기와 수분기 중에서 수분기가 되게 높은 정제수를 넣은 피부 관리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사실 스킨만 써서 얼굴에 유수분 밸런스를 관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. 물만 얼굴에 묻혀졌을 때 이게 증발하게 되면 되게 쩍쩍쩍 갈라지고 좀 따가워지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스킨만 쓰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스킨을 쓰고 싶으시면 스킨 로션을 같이 쓰셔야 되고,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제품만 저는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킨을 쓰지 않고 수분크림이나 로션 같은 걸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